그 함수의 이제 마지막 역함수를 공부하면서 이제 함수 파트를 마무리할 거니까 여러분들 또 오늘도 열심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의 정의가 뭐느냐, 무엇이냐? 역함수란 역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역. 그래요. 거꾸로 간다는 거야. 거꾸로. 우리가 y는 그러니까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인 상태에서 그 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x의 정의역이 반드시 하나의 공역을 선택할 때 그때 얘를 함수 fx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인데 거꾸로 간다. 즉 공역이었던 애가 정의역이 되는 것이고 정의역이었던 대상이 공역으로 바뀌면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어떤 관계에 의해서 공역에 있는 원소를 대응하게 됐을 때 그때 함수를 f의 인버스라고 한다. 역함수의 읽는 법이요. 인버스. 오케이? 됐죠? 네. 그러니까 x하고 y를 서로 바꾼다는 얘기야. 그럼 바꾸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될까 얘들아? 생각해봐.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지 1대1 대응이어야 해. 1대1 대응이어야 하는 이유는 1, 2, 3이라는 정의역과 4, 5, 6이라는 공역의 관계에서 얘가 함수가 4로 가고 5로 가고 얘가 5로 가버리면 함수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한번 살폈더니 F 인버스가 과연 존재할까? 4는 1로 가. 근데 5가 2로 가고 3으로 동시에 쏘고 있고 두 개를 선택하고 있고 심지어 6은 선택을 하고 있지 않아. 대응이 안 되고 있다고.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랬어? 함수가 아니라고 했지. 그래. 그러니까 결국 함수가 되려면 1대1로 대응이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 화살을. 그래야 내가 이쪽으로 갈 땐 F야. 거꾸로 갈 땐 F 인버스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래서 역함수 하면 니네 머릿속에 1대1 대응이다. 이게 거의 90%. 오케이? 그리고 뭐 나머지 읽는 법, 뭐 인버스 펑션이라고 한다. 뭐 F의 역함수라고 읽는다. 뭐 이런 건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두 번째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x랑 y를 이렇게 스위치하게 됐을 때 x는 f의 인버스 y라고 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선생님? 봐봐. f1이 만약 3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이 f가 1대1 대응이야. 즉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그랬을 때 얘를 보고 아하, 이 3과 1을 스위치해버려. 그러면 f에 3이 들어가고 1을 만들어내는 건 언제 그래? 인버스에서 그래 라는 뜻이에요. 거꾸로 쏴야 이게 성립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 사실 어찌 보면 난 개인적으로 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1대1 대응 플러스 바꿔치기. y는 x의 대칭처럼 생각하면 되지. y는 x 대칭. 도형의 이동에서 했던 거. 이해되시죠? 일단 역함수 그래 거꾸로 쏘는 거구나. 그게 존재하기 위해선 1대1 대응이어야 되겠구나. 자, 문제가 볼게요. x가 1, 2, 3, 4야. y가 1, 3, 5, 7인데 이 대응의 관계식이 2x-1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f가 있는데 그게 2x-1이래. 이랬을 때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래. 그럼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3, 3 대입하면 5, 4 대입하면 7 이렇게 화살을 쏘게 되죠. 오케이. 1대1 대응이네. 확인 완료. 자, 그 다음 2번. f의 인버스가 나타내는 거. 그럼 거꾸로 쏘란 말이야. 1은 1로 가고 3은 2로 갔으니까 3, 2로 가고 5, 3으로 가고 7, 4로 가고. 그쵸? 그래. 그러면 얘가 정의역이 되는 것이고 y가 공역이 되시는 거지.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 것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차근차근. 자, 역함수를 갖는다.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1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1대1 대응이고 우리 y축과 어떻게 수직 즉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여야 되지? 그래 하나여야 되니까 1번 아웃. 아니야 아웃. 너 아웃. 하나씩. 그래 4번 정답 1대1 대응이야.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있지. 감소면 계속 감소하거나. 얘는 상수함수 인기녀. 그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1대1 대응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우 그렇죠? x는 2라는 거에서 지금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면 2보다 클 때는 x 더하기 a니까 어쨌든 1대1 대응이려면 여기 2에서 같은 값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왼쪽 2보다 작은 이 3x 빼기 1에다 2 대입하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3x 빼기 1이라고요. 그럼 2 대입하면 5가 되겠군요. 그쵸? 그 다음에 x 더하기 a는 2보다 큰 쪽에 그려질 건데 그게 기울기가 3보단 완만해야 되니까 이렇게 갈 것이고 걔의 이름이 x 더하기 a가 될 터인데 여기에서는 값이 같아야 되니까 얘도 2를 대입한 2 더하기 a가 요 함수값 5랑 같아야 된다. 그러므로 a는 3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올라가고 음수면 밑으로 뚝 떨어지니까 사실 증가 감소의 변화가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1차 함수는 그래 1대1 함수고 역함수를 무조건 갖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지. 얘랑 바꿔치면 f에 a를 대입한 결과가 3이에요 란 뜻이고 얘도 f에 3 대입하면 b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원식 fx에다가 대입하면 2a 플러스 1이 3이 되는 얘기니까 이때 a 값은 1일 거고요. 얘다 3 대입하면 6 더하기 1이 b가 되는 것이니까 b는 7이군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역함수를 구하라. 자, 일단은 역함수를 구하라 하라니까 하는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역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했던 함수 중에 1대1 대응되는 거 꼴랑 뭐밖에 없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함수밖에 없어요. 1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사실 2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얘도 1대1 대응은 아니야. 근데 요 꼭지점을 경계로 해서 그냥 여기만 볼래? 아이고 지워버렸네. 여기만 봐.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여기만 봐. 그러면 또 얘도 1대1 함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는 1대1 대응이 나오는 것. 즉 역함수는 모든 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 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복잡한 증감을 보이는 이 구간도 사실 역함수를 이렇게 끊어버리란 말이야. 이렇게 끊어버리면 여기에서 역함수는 구할 수 있겠지. 왜? 1대1 대응이니까. 여기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여기서도 또는 여기서도 1대1 대응인 조건인 구역에서의 역함수는 다 구할 수 있는데 온전하게 다 1대1 대응이 되는 건 사실 많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도 온전한 정의역 전체 특별하게 제한이 없는 함수는 극히 드물어. 그걸 일단 이해하라고. 극히 드물구나. 하지만 있으니까 걔를 어떻게 구하는지 요령을 보자. 1번. 일단 1대1 대응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 x에 관해서 식을 정리한 다음 x랑 y를 바꿔서 식을 써주고 처음에 정의역을 치역으로 바꿔라. 끝. 그치? 처음에 정의역이 들어가서 나온 치역이 다시 정의역으로 간다고. 왜냐면 거꾸로 써야 되니까요. 이 순서 1대1 대응인지 본다. x는 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바꾼 다음 y하고 x를 바꿔치기 한다. 치역을 구한 다음 그 치역을 다시 x의 정의역으로 갖고 간다. 이 순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볼까요? 자, 봐봐요, 여러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직선은 사실 우리가 알아요. 뭘 알죠? 그래요. 마이너스 1인 이렇게 되는 1차 함수인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구역만 보란 얘기거든. 그럼 이때 치역은 다 이 최소가 마이너스 1이니까
y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얘가 치역이 되거든. 그러니까 치역 선택해놨어. 그 다음 식 바꿔야 되잖아.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얘는 사실 fx는 y는 이라는 말과 다를 게 없죠. 그래서 x에 관해서 정리를 하자. 자, 이 x는 y 더하기 1이다. 그 다음 x로 정리하기 위해서 2로 나눠보자. 그러면 2분의 1 y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마지막 x랑 y랑 바꾸자. 그럼 y는 이라고 써지고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데, 사실 이때 이 y는 이 원래 있던 함수를 fx라고 표현했을 때 f 인버스 x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 놓고 정의역을, 그치, 원래 있던 f의 치역이었던 얘를 x로 살짝 바꾸고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 이런 순서의 구조로 역함수를 구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뭐 사실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뭐 여기 있나요? 샘플로?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뭐 뒤에 있는 예제로는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y는 x제곱이래. fx가 이게 아니고 x제곱이야. 그리고 똑같이 0보다 크거나 같대. 그치? 그러면 얘도, 그치? 뭐 이렇게 쭉 왔을 때 이렇게 생긴 부분만 그려놓는 거잖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때 얘가 y는 x제곱이거든. 그러면 치역부터 구해보자. 그럼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죠, 다. 그러니까 이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봐봐, 생각해봐. x에 관해서 정리해줘야 돼. 근데 x제곱이야. x제곱은 y야. 이걸 어떻게 x로 정리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곱을 없앨 때 썼던 거? 뿔마 루트 붙이는 거잖아. 아, 제곱근 x는 뿔마 루트 y 이렇게 쓴다고. 그런데 y가 무슨 값만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 거야. 그래 놓은 다음에 x랑 y랑 어떻게 하라고? 바꾸라고. 그럼 y는 루트 x가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 놓고 원래 있던 치역 y 대신에 x로 바꾸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y는 x제곱이 y는 x에 대해서 여러분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얘가 요렇게 그려지잖아. 이게 이거라는 거야. 이 y는 루트 x. 우리 이제 이 단원 끝나면 요리무리 함수 나올 때 그 무리 함수의 기본이야. 기본형. 이해하겠어? 그럼 뭐 어떤 사람이 만약에 y는 x 세제곱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해. 그럼 얘를 x 세제곱은 y인데 우리 수준으로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x를 없앨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뭐 고등학교 2학년 돼서 x는 뭐 3승근 루트 y예요. 뭐 이렇게 뽐내는 친구도 있긴 하겠지만, 얘를 그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죠. 뭐 지수함수, 이제 대수나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야.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할 수 있는 건 1차 함수와 2차 함수 정도밖에 없어. 어렵지. 하지만 이 역함수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도 뭐 그러래. 그러니까 얘들 사실 구하라고 하는데 얘는 성질을 하고 가자. 이 성질을 하고 가면 훨씬 쉽기는 한데, 아니다, 이건 뭐 그래, 해보죠. 자, f 합성함수 배웠잖아. f가 g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x 더하기 1로 통으로 들어가게 되면 g 합성 f가 어떻게 돼요? 그치, 마이너스 2 있는 자리에 통으로 들어가고 더하기 3이죠. 여기에 x 더하기 1이 들어가서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되고, 이 식을 최종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다. 이게 이거죠? 이게 얘예요. 이 함수가 얘야. 이걸 y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그거의 인버스니까 얘 역함수 구해봐라 라는 얘기지. 그쵸? 그러면 뭐 아까랑 다를 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의 치역 써야지. 근데 치역도 똑같아. y절편이 지금 1이고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치역은 뭐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영역이 없으니까 그냥 실수 전체야. 그러면 실수 전체일 때는 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자, x에 관해서 정리. 그럼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면 2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되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x랑 y랑 살짝 바꿔주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하고 이건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쓰면 되죠. 그때 이 y의 의미는 f 인버스 x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g 인버스를 직접 구하고 f 인버스 직접 구해서 얘를 여기다 합성시켜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역함수의 성질인데 역함수의 성질. 자, 1대1 대응인 함수 그리고 i는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 나오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y는 x밖에 없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항등함수. 자, 일대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래요. f의 인버스의 인버스는 f가 되는 거야. 역함수에 다시 거꾸로 가니까.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이 매우 중요한 얘기. 인버스하고 f를 합성을 하게 되면 그쵸? 그러니까 f하고 f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거나 f 인버스하고 f하고 이게 교환을 해도 성립돼. 그래서 누가 되냐면 항상 항등함수가 나오게 돼요 라는 거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봐봐. 이게 얘들아 아까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 아까 우리 y는 아까 x제곱 있을 때 방금 전에 한 거니까 이거 있지. 그리고 이거의 역함수를 뭐 이렇게 f 인버스 x라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 아까 루트 x라고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합성을 해봐. 합성을 한다는 건 얘가 f지. 이렇게 쓰자. f야. 그러면 f하고 x제곱하고 얘를 합성할 때 루트 x가 들어가면 x 루트 x의 제곱이지. 그치? 이번에 얘가 들어가면 루트 x의 제곱이지. 근데 다 양수였고 얘도 치역이 다 양수란 말이야. 그치? 다 0보다 컸어. 그러면 양수 제곱하니까 루트 벗겨지고 그냥 x지. y는 x네? 얘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x지. 어머, 항등함수로 똑같이 나오네. y는 x로. 이게 모든 함수가 그래. 모든 함수가 f랑 f의 인버스를 서로 합성을 하게 되면 항등함수 y는 x가 나온다. 참 멋지죠. 이게 참 그 복잡한 애들도 서로 역함수끼리 하면 걔가 나와. 근데 뭐 뻔한 얘기야. y는 x 대칭시켰으니까 합성하면 y는 x가 나오는 거야. 그래, 그렇다고. 자, 그럼 봐. f가 x에서 y로 가고 g가 y에서 x로 갔는데 1대1 대응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g 서클 f가 x가 됐어. 또 f 합성 g가 이거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역함수다라는 얘기야. 즉 f하고 g하고 합성을 했더니 x가 나왔네? 그러니까 얘는 f는 g의 역함수 또는 g는 f의 역함수. 서로 역함수예요 라고 이해하라는 거지. 서로 역함수 관계를 갖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러분 f 합성 g가 있는데 얘랑 누구랑 합성해야 항등함수가 나오니 이래야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 아니야. 그죠? 이 f 합성 g의 역함수 f 합성 g의 역함수를 서로 합성하면 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항등함수는 y는 x가 나와야 돼. 그럼 봐봐. 얘를 f 합성 g가 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항등함수가 나오냐면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자, g를 없애버리고 싶다. 없앤다는 게 이제 항등이 나오게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그래, 이게 g의 인버스가 있어야 이게 순서대로 이게 사라지고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f까지 만약에 없애고 싶어. 없앤다기보단 항등함수로 만들고 싶으면 이게 그치, f의 인버스 이렇게 있어야 순차적으로 얘가 항등함수 되고 또 얘가 항등함수가 돼서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f 합성 g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야.
봐, 여기 써 있잖아. F 합성 G의 인버스는 G의 인버스 합성 F 인버스다. 바뀐다. 오케이? 그럼 3개짜리는요, 선생님? H 합성 G 합성 F의 인버스는 뭐가 돼요? 그럼 봐봐. 얘랑 합성해서 항등함수를 만들려면 뭐 나와야 돼? F부터 순차적으로 항등함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F 인버스 있어야 되고, 그럼 얘는 항등함수가 됐어. 그 다음 얘 없어졌어. 그 다음 얘 H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아까 얘기한 이 함수의 인버스야. 그래서 H 합성 G 합성 F의 인버스는 이 끝에 있는 애가 맨 앞에 오고 가운데는 그대로 역함수고 맨 앞에 있던 게 맨 뒤로 가는 건 당연한 거야. 암기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순차적으로 항등함수를 만들어 갈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꼭 생각 좀 하고 들어. 막 그냥 무슨 유튜브긴 해. 근데 유튜브지 이게 뭐니 그치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보라고. 자, 보세요. 얘. 이게 무슨 얘기냐? F 인버스 이거부터 처리해야지. 합성함수 인버스 처리하면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가 되는 거죠. 거기에 1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 봐봐. 뭔지 모르잖아. F 인버스 1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쏘면 1이 오케이 2네. 그쵸? 그럼 또 F 인버스 2니까 2 4가 되는 거지. 아하 4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봐 F3이 얼마야 라고 했더니 F3이 4거든. 그럼 얘가 4잖아. 그럼 F 인버스 4가 얼마입니까? 모르죠. 그래서 A라고 쓴 다음에 우리 역함수의 성질 중요한 거 뭐였어? 이거 2개 바꾸라고 했죠. 그래서 F 정이긴 하죠. FA가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4야? 그치, 3 쏜 게 4잖아. 그래서 A가 3이에요 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하면 되고, 근데 거의 대부분 요 2번째 풀이로 이제 접근하시게 될 거예요. 해보시다 보면. 자, 역함수의 그래프예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다. 이거 지난번에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죠. 그 x제곱과 y는 x제곱의 양수 부분을 이렇게 y는 x제곱이라고 그리고 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y는 x 대칭이 되면 그게 루트 x 됐다. 계속 이용할 거예요. 루트 x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루트 x. 그래서 얘와 얘가 서로 역함수인데 그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 있던 거고, 자,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 y는 x에 있을 수밖에 없다.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 봐봐. y는 2x-의 역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래요. 그러면 얘를 그려놓고 y는 x 대칭해도 됐고, 아니면 역함수를 구해도 좋고. 그럼 2x로 정리하면 y 더하기 2고, 2로 정리하면 2분의 1 y 더하기 1이고, 바꿔줘요 y하고 x. 그럼 이게 인버스란 뜻이잖아. 그죠? 뭐 생각하는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그리래. y절편 1 이거지. 그쵸? 네, 어렵진 않을 거야. 직선일 때 이렇게 해. 자, 그 다음 2차 함수. 괜히 얘기한 게 아니야, 얘들아. 다 의미가 있고 다 그래. y는 x제곱 더하기 1이면 여기 y 값이 최소값이 1인 아래로 볼록인데 지금 정의역을 어디만 보고자 한다? 그래, 0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만 보래. 그러면 여기는 사라져야 돼. 여기만 남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완만하게. 자, 오케이. 그쵸? 근데 걔가 어디에 대칭돼 있다고? y는 x에 대칭이 돼 있지. y는 x. 이 y는 x에 대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0,1이 y는 x에 대칭이 되면 어디로 와? 이렇게 오니까 1로 오죠? 이게 0,1이었으니까 1,0으로 온단 말이야. 그리고 대칭을 뽕 시키니까 이렇게 오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게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아니다. 그치, y는 이렇게 돼 있어. 한번 그려보자. 봐봐.
x제곱은 y-1이죠.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그래, 맞아.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림상 그래. 그래서 원래 구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1인데 y가 무슨 값이야? 이게 음수죠, 음수.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이게 y가 1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근데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누구여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건 뭐 좀 더 나중에 얘기하시죠. 너무 많은 얘기를 하기보단. 그래서 이 y는 x제곱 더하기 1의 0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생긴 애에 y는 x 대칭을 접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개념은 다 끝났고, 아닌가? 끝난 것 같은데. 하나 더 남았구나. 그래. 오케이. 자, 역함수하고의 교점인데, 교점이 있으면 누구하고의 교점이다? 그렇지. y는 x. 그래서 여기다 x라고 쓰세요. 그러면 인수분해하게 되니까 x-1은 0이 되고, 이때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0도 되고 1도 돼. 그러니까 x는 0 또는 x는 1이지. 근데 y는 x선상에 있으니까 얘는 0,0이고 1,1. 교점은 항상 xy가 같은 값을 만들어낸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멈추시고 이제 이 문제들 쭉 한번 풀어서 오셔야 될 거야. 네, 문제가 꽤 돼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고 그리고 풀어보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들은 친구들은 시작. 자, 볼게요. y는 fx가 ax 더하기 b래. ax 더하기 b에 대해서 우리 역함수의 정의에서 얘기했지만 뭘 얘기했어? y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주어질 때 역함수 존재하니까 1과 얘를 바꾸면 f 인버스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죠? 이것도 알지만 이미 뭐 f에 대해서 주어졌으니까 얘를 바꾸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집어넣어서 f-2가 얼마다? 그래요. 3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f-에 3 넣고 f-3에 1 넣어. 그래서 연립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마이너스 3부터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1이고요. 이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3이죠. 그대로 뭐 해버릴까요?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2가 되고 a가 2니까 들어가면 마이너스 6 들어가면 b는 그래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fx는 2x 더하기 7이고 1 들어가니까 f1 값은 얼마니? 그래 9라고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얘도 똑같아. 뭐 너무 똑같네. f2가 1이란 얘기잖아. f2가 1. 근데 이거 합성함수잖아. f2가 1이었으니까 결국 f1이 마이너스 3이구나. 그래. 그럼 똑같이 대입해서 연립을 하시면 일단 얘 처리하면 1f2가 1이니까 2a 더하기 b는 1이고요. 1 들어가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죠. 그대로 연립으로 빼버리시면 a는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시겠죠. fx는 4x 마이너스 7이 돼요. 3 대입하시오. f3 값은 12 마이너스 7이므로 5다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다음 두 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역함수의 성질, 합성의 인버스는 어떻게 가라고? 뒤집어져. 그래서 G의 인버스 합성 F 인버스가 되는 건데, 그쵸? 근데 여기다 얼마 놓으란 얘기냐면 여기다 2 놓으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에 2 대입하란 얘기죠? 그럼 뭐 다 의도된 거 아닙니까? F 인버스 2 대입하니까 얼마야? 3. 그럼 G 인버스 3이 얼마야? 1. 쉽죠? 네, 쉬워요.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얘도 얘부터 성질에 의해서 풀어줘. 그러면 F 합성
뒤집어지니까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F3이 얼마니? 라는 얘기인데 눈여겨볼 거 F와 F의 인버스든 서로 간의 인버스끼리는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항등함수는 다른 함수랑 흡수되는 거야. 그래서 사라지는 것처럼 싹 보이는 거죠. 이렇게. 아유, 그쵸? 그러면 이제 F3이 얼마냐 이런 얘기야. 그럼 F3 여기다 3 넣으면 2죠, 2. 즉 G 인버스 2가 얼마냐는 얘기인데 몰라, A지? 서로 바꿔줘. GA가 2야. 그렇구나. 그러면 A를 대입하면 G에다 A 대입하면 2A 더하기 4가 2이므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 얘의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뭐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많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얘는 아까 했던 거니까 뭐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야 할 것 같으니까 해보자.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 이런 부분 여기 1이죠. 그러면 치역은 y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x제곱은 y-1이고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1인데 이 x가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아져.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플러스만 쓰신다. 그리고 xy 바꿔주니까 y는 루트 x-1이 되고 y 대신에 x로 바꿔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요.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역함수를 구하기 전에 이거 합성함수잖아, 그치? 그럼 합성함수니까 얘를 심플하게 그래 큰 x로 바꿀까? x 다시로 했었다 우리, 그치? x 다시. 그러면 얘를 x로 바꿔야 x 다시로 바꿔야 되니까 3x는 x 다시 플러스 1이 되고 3으로 나누니까 x는 3분의 1 x 다시 더하기 3분의 1이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결국 fx 다시가 6배 하라는 얘기잖아. 여기다가 곱하기 6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2x 다시 더하기 2 더하기 4 결국 2x 다시 더하기 6인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뭐 하라고? 그래, x 다시를 떼고 써라. 이렇게 됐죠? 근데 f 인버스 12, 이 f가 직선이니까 역함수 존재할 수밖에 없고 얘 값이 얼마냐? a라고 놓으면 fa가 얼마가 된다? 그래, 10이 된다. 그럼 여기다 a 대입해라. 그러면 2a 더하기 6이 뭐가 된다? 10이 된다. 그러면 6 넘어가고 2 나누니까 a는 얼마다? 2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얘 정답은 2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아니죠. 네, 충분히 저와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다. 자, 다음 보기 중에 역함수와 자기 자신이 같았다. 이게 뭐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치? 서로 합성하면 누가 되면 돼? x가 되면 되죠. 서로 f와 f 인버스를 합성하면 서로 항등함수가 되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봐봐 얘들아. 재밌는 거 해볼게. fx 있지. 그리고 여기는 f 인버스 있지.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합성을 해버려. 누구를? 여기다가 누구 해? fx를 해. 이렇게. 그럼 여기도 합성 fx를 해. 그럼 얘가 뭐가 돼? f 합성 fx가 되지. 근데 얘는 f 인버스와 f의 합성이니까 누가 돼? 그래, 항등함수. 이거야, 이거. 그래서 얘 나오면 이걸 써줘야 돼. f 합성 f가 항등함수예요. 이런 얘기. 됐어? 그러면 기억은 서로 합성을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니까 x 더하기 2가 다시 x 자리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 식을 정리하면 x 더하기 4가 되죠? 그럼 항등함수가 아니니까 기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니은은요? 니은은 마이너스 자리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x 마이너스 플러스 1. 오케이. 얘는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은 x분의 1에 여기 x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1분의 1이잖아. 그럼 분모 분자에 똑같이 xx를 곱하니까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 1이 되고 분자 x. 오케이. 되게 또 맞군요. 이렇게 여러분 체크하세요. 체크. F가 F 인버스랑 뭐 했다면 같았다면 그쵸? 이게 같았다면 얘예요. F 합성 F가 항등 함수가 나온다. Y는 X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 이건 뭐 또 나왔죠? 이거는 절대값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어디에서 경계가 된다 그랬지 얘들아? 그래, 절대값이 0이 되는 x는 3에서 그럼 3보다 크면 얘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x 빼기 3 더하기 kx 빼기 6이 되고 3보다 작으면 음수로 나오겠죠? 부호를 바꿔서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x로 묶어야겠죠? k 플러스 1 x 빼기 9가 될 것이고 얘는 k 마이너스 1 x 빼기 3이 되겠죠. 그럼 여기 3 넣으면 서로 어때야 돼요? 3 넣으면 서로 같아야 될 거고요.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 그런 거야. 그치? 여기서 얘가 만약 기울기고 얘가 기울기인데 얘가 어쨌든 떨어지고 있으면 얘도 어쨌든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야 되고 거꾸로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해야 돼. 즉 기울기들이 곱했을 때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2차 함수는 무수히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 마이너스 1과 1 있고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0보다 크니까 이쪽과 이쪽이겠죠. 그래서 답은 K는 작다 마이너스 1 또는 K는 크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이 문제였다 라는 겁니다. 좀 길게 되네. 내가 30분에 끊으려고 했는데 그래 열심히 달려가 볼게요. 자,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뭐 좀 더 할게. 자, 여기 보세요. 세 함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 합성 함수 할 때도 했던 거야. 자, y는 x가 요렇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a니까 여기는 a고요. 여기에 b니까 여기가 b고 c도 여기 c죠? 여기 d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d도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A는 A고 B는 B고 C는 C고 그 다음에 D는 없고 E 또 없네요. 이게 YX가 D하고 C하고 같네요. 뭔 소리니? C가 여기 있잖아. 이 아저씨야. 다시 할게. 너무 이게 확대하자. 여기가 A 그치? B는 여기가 B C는 여기 있지. C D 오케이 여기까지. E는 저 위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에서 뭐래? FA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F가 요게 F겠지? 그치, 요게 F. 그 다음에 G는 요게 G야. 오케이. 답 내보자. FA는 빨간색 A가 들어가서 여기네. 오케이, 누굽니까? B죠. 네, B. 그 다음 FA는 B였어. 그러면 얘는 G 인버스 B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얘를 모르니까 별이라고 하면 바깥치기. 왜냐면 다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그럼 G별이 누구다? B죠. 그러면은 G 녹색의 B를 만들어내는 요게 B죠. 그 B를 막 따라가면 녹색과 만난 여기는 D네요. D. 그래서 정답은 얘는 D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FA가 아까 뭐였어? B였죠? 그럼 B였단 말이야. 그럼 G 인버스 B가 누구였어? D였죠? 그럼 마지막 F 인버스 D가 뭐냐? 그럼 이번엔 얘는 뭐 동그라미라고 해볼까? 그럼 바꾸면 F에 얘가 들어가면 D가 되는 거죠. 그러면 F가 빨간색이니까 D를 만들어내는 슉 내려보니까 C네요. 그래서 요 정답은
C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근차근 보면 다 돼. 우리는 할 수 있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역함수를 쥐라할 때 두 교점 사이의 거리.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역함수를 구하는 건 굉장히 힘든 과정이니까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교점은 y는 x 대칭인 관계에 있으므로 y는 xy의 교점으로 풀어라. 4 곱하면 x제곱 더하기 3이 4x가 되시고요. 인수분해를 해줄 준비가 되어 계시나요? 좋아. 자, x 빼기 1이고 x 빼기 3이고 0이죠. 그래서 x는 하나는 1일 때 y는 무조건 같다 그랬죠. 1,1 그 다음에 3,3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빼고 제곱 4 빼고 제곱 4 그치? 그럼 루트 4는 몇 루트 몇? 그래요. 2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자, 10분 정도 오버가 됐는데 여튼 지금까지 한 게 우리 함수 정의부터 여러 가지 함수 그 다음 합성함수 그 다음 역함수까지 힘차게 달려왔어요. 이제 마지막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